최근 손이나 발에 저린 증상을 느끼신 적이 있으신가요? 밤에 그 증상 때문에 잠에서 깨신 적은 없으신가요? 저녁 식사 중에 이유도 모르게 젓가락을 떨어뜨린 적은 없으신가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손가락이 찌릿찌릿한 느낌을 받으신 적은 없으신가요?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내용을 아주 주의 깊게 들어주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을 영구적인 장애로부터 구할 수 있습니다. 저는 김지혜 박사입니다. 지난 23년 동안 서울과 부산의 의료센터에서 15천 명이 넘는 환자분들을 치료해 왔습니다. 저는 수백 명의 사람들이 단순한 저림 증상이라고 생각하며 제 진료실에 들어왔다가 몇 주 후면 되돌릴 수 없는 신경 손상이 올 뻔한 상황이었다는 것을 발견하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가장 가슴 아픈 부분은 무엇일까요? 그들 중 87%는 골든타임 내에 조치를 취했더라면 완전히 예방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절대 잊을 수 없는 환자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남에 사시는 71세 박 씨는 3년 전에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왼손에 약간의 저림 증상이 있다고 호소하셨습니다. 약 6개월 동안 그 증상이 있었지만 아프지 않아서 무시했다고 하셨습니다. 그냥 저림뿐이었습니다. 여전히 손을 사용할 수 있었기 때문에 심각한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셨습니다. 그분은 기다리셨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아십니까? 4개월 만에 세 손가락의 감각을 완전히 잃으셨습니다. 더 이상 셔츠 단추를 채울 수 없게 되었습니다. 손아귀 힘이 약해지는 것을 느끼지 못해서 손줄을 떨어뜨린 적도 있었습니다. 제 진료실에서 울면서 왜 자신의 몸이 배신했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저는 그분의 눈을 바라보며 지금 여러분께 말씀드릴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당신의 몸이 당신을 배신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몸이 보내는 절박한 도움 요청을 무시함으로써 당신의 몸을 배신한 것입니다. 저림은 사소한 불편함이 아닙니다. 무언가 치명적으로 잘못되었다는 신경계의 비명입니다. 여러분이 이것을 무시하는 매일매일 신경섬유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죽으면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의학 용어로는 말초신경병증이라고 하지만 간단하게 이해하시도록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신경은 보호절연체로 덮인 전선과 같습니다. 그 절연체가 손상되면 신호가 제대로 전달될 수 없습니다. 뇌가 손을 움직이라는 명령을 보내지만 메시지가 도착하지 않습니다. 결국 전선 자체가 완전히 죽게 됩니다. 이제 의사로서 저를 가장 두렵게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전염병처럼 퍼지고 있습니다. 20년 전에는 한 달에 2-3건 정도만 봤습니다. 오늘날에는 매주 5에서 8건을 봅니다. 50대의 젊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40대의 직장인들도 있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노년층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현대적인 생활 방식 중 무언가가 우리의 신경계를 파괴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의사들은 이 연관성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20년간의 연구와 임상 관찰을 통해 저는 모든 것을 바꾼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저림 증상의 급증은 거의 아무도 다루지 않는 3가지 숨겨진 요인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제 환자의 92%가 겪고 있던 특정 미네랄 결핍, 신경보호막을 적극적으로 벗겨내는 흔한 음식, 그리고 하루 최대 14시간 동안 신경을 압박하는 자세 습관. 하지만 지금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희망이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초기 단계에 있다면, 가끔 저림이 있어도 여전히 감각이 있다면 여러분은 골든타임 안에 있는 것입니다. 저는 거의 비용이 들지 않고 매일 아침 단 5분만 투자하면 되는 간단한 방법을 사용하여 수천 명의 환자들이 신경 기능을 회복하도록 도왔습니다. 앞으로 몇 분 안에 그 3가지 숨겨진 요인이 정확히 무엇인지 여러분과 공유하겠습니다. 제 환자들의 신경 절연체를 재건한 정확한 미네랄 조합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즉시 부엌에서 제거해야 하는 흔한 음식이 무엇인지 밝히겠습니다. 그리고 압박된 신경을 풀어주고 몇 주 안에 혈류를 회복시키는 운동 순서를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먼저 이것이 얼마나 심각한지 정확히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지금 하시던 일을 멈추시고 제 말을 아주 주의 깊게 들어주십시오.
제 이름은 김지혜 박사입니다. 저는 73세이며 지난 42년 동안 대한민국 서울에서 환자들을 치료해 왔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을 죽음보다 더한 운명으로부터 구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이 순간 여러분께 한 가지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엄지손가락으로 발바닥을 세게 눌러보세요. 세게 누르세요. 명확하게 느껴지십니까? 이제 손가락 끝을 서로 눌러보세요. 날카로운 감각이 느껴지십니까? 아니면 무딘 느낌입니까? 만약 날카롭고 명확한 느낌보다 덜한 것을 느끼셨다면 여러분의 신경은 이미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것이고 여러분은 그것을 무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박 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분은 68세였고 서울 강남에 살고 계셨습니다. 화요일 오후에 제 진료실에 오셨습니다. 6개월 동안 발이 찌릿찌릿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냥 찌릿찌릿한 것뿐이었습니다. 심각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셨습니다. 발이 저린 느낌이라고 하셨습니다. 바쁘셔서 무시하셨다고 하셨습니다. 박 씨가 지금 어디 계신지 아십니까? 휠체어에 앉아 계십니다. 영구적으로요. 저림이 다리로 올라갔습니다. 심각하게 받아들였을 때는 이미 신경 손상이 되돌릴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혼자서 화장실에 갈 수 없습니다. 딸이 직장을 그만두고 그분을 돌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을 겁주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대한민국 전역의 병원에서 매일 일어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40년간의 진료 후 저를 가장 두렵게 하는 것이 여기 있습니다. 저림은 조용합니다. 처음에는 아프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몸이 비명을 지르고 있지만 통증이 없기 때문에 모든 것이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틀렸습니다. 치명적으로 틀렸습니다. 저림을 느낄 때 여러분의 신경은 질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경 섬유를 둘러싼 보호막, 우리는 이것을 미엘린 수초라고 부르는데 악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전선의 플라스틱 피복처럼 생각하십시오. 그 피복이 손상되면 신호가 제대로 전달될 수 없습니다. 뇌가 발에 메시지를 보내지만 메시지가 도착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저림이 그냥 나이가 드는 것의 일부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나는 이제 60살이니 내 몸이 이렇게 느껴지는 게 당연하다고요? 절대 아닙니다. 저는 73세이고 제 손가락과 발가락의 모든 감각을 명확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저림은 나이 때문이 아닙니다. 저림은 굶주림입니다. 당신의 신경이 굶어 죽어가고 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엇이 자신을 죽이고 있는지 전혀 모릅니다. 진짜 원인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서울 세브란스 병원에서 3,000명이 넘는 환자들을 연구한 결과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말초 저림이 있는 환자의 91%가 세 가지 특정 영양소의 심각한 결핍을 보였습니다. 아무 비타민이나가 아닙니다. 신경이 생존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세 가지 핵심 구성 요소입니다. 이것들이 없으면 수초는 오래된 종이처럼 부서집니다. 첫 번째는 메틸코발라민, 활성형 비타민 B12입니다. 대부분의 영양제에 들어있는 싼 종류가 아닙니다. 신경은 매일 보호막을 재건하기 위해 이것을 사용합니다. 두 번째는 알파리포산입니다. 이것은 신경 조직을 태우는 산화 스트레스와 싸웁니다. 세 번째는 글리신산 마그네슘입니다. 이 특정 형태는 신경 신호가 올바르게 전달되도록 돕습니다. 60세 이상의 대부분의 한국인은 이 세 가지 모두가 심각하게 결핍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를 화나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현대 한국 식단이 당신의 신경 건강을 파괴하고 있는데 아무도 당신에게 말해주지 않습니다. 하루 3번 흰쌀밥, 가공식품, 라면. 이런 음식들이 당신의 몸에서 영양소를 빼앗아가고 있습니다. 정제된 탄수화물을 먹을 때마다 혈당이 급증합니다. 높은 혈당은 신경의 상과 같습니다. 식사마다, 해마다 천천히 신경을 태웁니다. 부산에서 온 초혜 씨라는 환자가 있었습니다. 70일 세였습니다. 젓가락을 거의 잡을 수 없었습니다. 손이 2년 동안 저렸습니다. 2년간의 고통이었습니다.
그녀는 다시는 요리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제 치료법을 적용했습니다. 5주 만에 저림이 멈췄습니다. 석 달 만에 완전한 감각이 돌아왔습니다. 그녀는 울면서 전화해서 몇 년 만에 처음으로 자기 손으로 김치를 담갔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기적이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의 몸이 절실히 필요로 하는 것을 주었을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제 무엇을 시도해도 저림이 사라지지 않는 진짜 이유를 설명하겠습니다. 이것은 서울의 대형 병원 전문의들조차 완전히 놓치는 부분입니다. 주의 깊게 들으세요. 이것을 이해하면 모든 것이 바뀔 것입니다. 신경에는 보호막이 있습니다. 전선을 감싸는 플라스틱 피복처럼 생각하세요. 이 막을 수초라고 하지만 의학 용어는 잊으세요. 그냥 이것만 기억하세요. 절연체 같은 것입니다. 이 보호층이 무너지면 신경은 혼란스러운 신호를 보냅니다. 때로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도 통증을 비명처럼 보냅니다. 때로는 진짜 위험할 때 완전히 침묵합니다. 이것이 발에서 저림을 느끼고 손에서 얼얼함을 느끼고 밤에 잠을 깨우는 이상한 자결감을 느끼는 이유입니다. 아무도 당신에게 말해주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이 보호막은 스스로를 재건하기 위해 3가지 특정 미네랄을 필요로 합니다. 비타민이 아닙니다. 미네랄입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진실이 있습니다. 60세 이상 한국인의 82%가 이 중요한 미네랄 중 최소 2가지가 결핍되어 있습니다. 당신의 몸은 매일 밤 잠자는 동안 신경을 수리하려고 필사적으로 노력하지만 원료가 묘하게 없어서 작업을 완료할 수 없습니다. 벽돌 없이 건설 노동자에게 집을 지으라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첫 번째 미네랄은 마그네슘입니다. 신경은 신호를 제대로 전달하기 위해 마그네슘을 사용합니다. 마그네슘이 충분하지 않으면 몸의 전기 신호가 계속 오작동합니다. 2번째는 칼륨입니다. 이것은 신경세포 주변의 체액 균형을 조절합니다. 칼륨이 너무 낮아지면 신경이 말 그대로 자신의 환경에 익사합니다. 3번째는 아연입니다. 아연은 신경 수리의 감독입니다. 손상된 신경을 고치기 위해 자원을 어디로 보낼지 몸에 알려줍니다. 이제 당신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냥 영양제를 먹으면 되지 않나요? 잠깐만요. 이것이 당신의 돈과 황금 같은 시간을 낭비하게 만드는 중대한 실수입니다. 대부분의 미네랄 영양제는 흡수되지 않고 소화계를 그냥 통과합니다. 당신 나이의 위산은 그것들을 제대로 분해할 만큼 강하지 않습니다. 본질적으로 비싼 알약을 변기에 버리는 셈입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효과가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천연 흡수 촉진제가 있는 식품 공급원입니다. 서울의 제 클리닉에서 수천 명의 환자들에게 사용한 정확한 프로토콜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매일 아침 손바닥 크기만큼의 찐 고등어나 두부를 드셔야 합니다. 이것들은 몸이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마그네슘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점심에는 반 그릇의 시금치나 미역국을 포함하세요. 이것은 노화된 소화계가 인식하는 형태의 칼륨을 제공합니다. 저녁에는 호박씨나 참깨를 추가하세요. 밥이나 야채 위에 2스푼만 뿌리면 됩니다. 이것들은 신경이 절실히 필요로 하는 아연을 제공합니다. 그러나 효과를 배가시키는 비밀이 있습니다. 건강한 지방과 함께 먹어야 합니다. 소량의 들기름이나 참기름. 왜일까요? 이 미네랄들이 장에서 혈류로 넘어가려면 지방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지방 없이는 흡수율이 70% 떨어집니다. 이것이 많은 사람들이 건강한 음식을 먹어도 여전히 결핍으로 고통받는 이유입니다. 인천에서 온 박 씨라는 74세 여성 환자가 있었습니다. 양쪽 발에 2년간 점진적으로 저림이 있어서 저를 찾아왔습니다. 걸을 때 바닥을 거의 느낄 수 없었습니다. 침술, 물리치료 5가지 다른 약물을 시도했습니다. 아무것도 효과가 없었습니다. 신경과 의사는 회복 불가능한 당뇨병성 신경병증이라고 말했습니다. 미네랄 수치를 확인했습니다. 3가지 모두 심각하게 낮았습니다. 이 정확한 식품 프로토콜을 적용했습니다. 영양제가 아닙니다. 올바르게 준비되고 적절한 시간에 먹는 진짜 음식입니다.
3주 만에 울면서 전화했습니다. 손주들이 발을 만지는 것을 다시 느낄 수 있다고 했습니다. 2달 만에 난간을 잡지 않고 인천역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신경전도 검사에서 측정 가능한 개선이 나타났습니다. 신경과 의사는 믿을 수 없어 했습니다. 이것은 기적이 아닙니다. 이것은 음식을 먹으라고 말하는데 이익이 없기 때문에 현대의학이 무시하는 기본 생화학입니다. 고등어와 호박씨입니다. 자, 여러분 모두 주의 깊게 들어주세요. 의료계에서 좀처럼 공개적으로 논의하지 않는 저림 증상에 대한 가장 위험한 진실을 설명해야 합니다. 이 정보는 75살에 독립적으로 걸어 다니는 것과 휠체어에 갇혀 지내는 것의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릴 내용에 극도로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세대를 휩쓸고 있는 저림 증상 유행의 진짜 원인은 단순히 노화가 아닙니다. 당뇨병이나 혈액순환 장애만도 아닙니다. 숨겨진 적은 신경섬유를 보호하는 막을 파괴하는 특정 영양 결핍과 함께 몸에서 가장 취약한 신경으로 가는 혈액 공급을 차단하는 현대적 생활 패턴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경은 스스로를 유지하기 위해 3가지 특정 미네랄이 필요한 물질로 만들어진 보호막으로 쌓여 있습니다. 올바른 비율로 이 미네랄이 없으면 이 보호막은 벽에 오래된 페인트처럼 갈라지고 벗겨지기 시작합니다. 3가지 미네랄은 마그네슘, 비타민 B10P, 아연입니다. 아무 양이나가 아닙니다. 매일 약 400mg의 마그네슘, 최소 2.4 마이크로그램의 비타민 B15, 15mg의 아연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의사들이 환자들에게 결코 설명하지 않는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미네랄들은 건강한 지방과 함께 섭취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몸이 단순히 흡수할 수 없습니다. 저는 서울에 있는 제 병원에서 23년 동안 신경질환을 치료하면서 수천 건의 사례에서 이런 패턴을 봤습니다. 환자들이 영양제를 먹고 비타민에 돈을 쓰면서 제게 오지만 그들은 빈속에 물과 함께 복용하고 미네랄은 흡수되지 않은 채 그대로 몸을 통과합니다. 작년에 강남에 있는 제 진료실에 온 68세 박 여사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젓가락을 거의 잡을 수 없었습니다. 손의 저림 증상이 너무 심해서 접시를 떨어뜨리고 옷의 단추를 스스로 채울 수 없었으며 딸에게 완전히 의존하게 될까봐 두려워했습니다. 그녀는 4곳의 다른 병원을 다녔습니다. 모두가 단지 나이 탓이고 관절염이고 혈액순환이 안 좋아서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그녀의 혈액을 검사했을 때 비타민 B12 수치는 위험할 정도로 낮았고 마그네슘은 거의 감지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그녀의 몸 안에서 일어나고 있던 일이며 여러분이 조금이라도 저림을 경험한다면 지금 여러분의 몸 안에서도 아마 일어나고 있을 것입니다. 충분한 비타민 B3가 없으면 제가 언급한 보호막인 미엘린막이 스스로 회복할 수 없습니다. 매일 신경은 정상적인 사용으로 인해 아주 작은 손상을 경험합니다. 몸은 잠자는 동안 밤새 이 손상을 회복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원료 없이 그 3가지 중요한 미네랄 없이는 회복 과정이 멈춥니다. 손상이 축적됩니다. 뇌에서 손가락으로 발가락으로 가는 신호가 실패하기 시작합니다. 먼저 따끔거림을 느낍니다. 그 다음 저림입니다. 그리고 결국 완전한 감각 상실과 통제력 상실입니다. 하지만 미네랄 결핍은 문제의 절반에 불과합니다. 2번째 숨겨진 원인은 제가 자세 신경 굶김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것은 같은 자세를 몇 시간 동안 유지하여 특정 신경 통로로 가는 혈액 흐름을 차단할 때 발생합니다. 여러분 중 몇 분이나 움직이지 않고 3시간, 4시간, 5시간 동안 텔레비전을 보며 앉아 계십니까? 여러분 중 몇 분이나 매일 밤 정확히 같은 자세로 주무십니까? 장시간 신경을 압박하면 산소와 영양분이 신경에 도달하지 못하게 굶깁니다. 그 3가지 미네랄을 섭취하더라도 혈액 흐름이 차단되면 신경 조직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제가 한국에서 수백 명의 환자들의 감각을 회복시킨 5분 아침 루틴을 개발한 이유입니다. 아침 식사 전에, 다른 무엇을 하기 전에
압박된 부위를 열고 신경에 신선한 혈액을 공급하는 특정 동작을 수행해야 합니다. 곧 정확히 어떻게 하는지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먼저 한 가지 더 중요한 점을 이해해야 합니다. 시간이 생각보다 빨리 흘러가고 있습니다. 자, 주의 깊게 들어주세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장 큰 실수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손가락이나 발가락에 저림을 느끼면 그냥 혈액순환이라고 생각합니다. 손가락을 흔들고 손을 흔들고 지나가기를 기다립니다. 이것은 강남의 73세의 박 여사님이 8개월 동안 정확히 한 일입니다. 8개월 동안 경고 신호를 무시했습니다. 마침내 제 병원에 왔을 때 그녀는 더 이상 젓가락을 잡을 수 없었습니다. 손상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그 따끔거리는 감각을 느낄 때 몸 안에서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설명하겠습니다. 신경은 고무로 덮인 전선처럼 보호막으로 쌓여 있습니다. 이 막은 미엘린이라는 물질로 만들어지며 온전하게 유지되기 위해 3가지 특정 미네랄이 필요합니다. 마그네슘, 비타민 B19, 알파리포산입니다. 이 3가지가 없으면 보호막이 갈라지고 벗겨지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되면 신경신호가 약해지고 왜곡되며 마치 통화 품질이 끔찍한 전화 통화와 같습니다. 저림이 있는 2,000명 이상의 환자를 검사한 후 충격을 받은 것이 있습니다. 그들 중 91%가 이 3가지 중요한 영양소 중 최소 2가지에서 심각한 결핍이 있었습니다. 91%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충분히 먹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문제는 흡수입니다. 60세 이후에는 위산이 40% 덜 생성됩니다. 위산이 적으면 올바른 음식을 먹더라도 음식에서 이 미네랄을 추출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일반 영양제가 60세 이상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효과가 없는 이유입니다. 정제는 흡수되지 않고 소화기관을 그냥 통과합니다. 제가 혈액 검사에서 여전히 결핍 상태인 것을 보여주는 비타민 알약에 매달 수십만 원을 쓰는 환자들을 봤습니다. 완전한 돈 낭비입니다. 그럼 대신 무엇을 해야 할까요? 가장 흡수가 잘 되는 형태로 이 미네랄을 섭취해야 하며 흡수를 향상시키는 특정 음식 조합과 함께 섭취해야 합니다. 제가 사용한 정확한 프로토콜을 말씀드리겠습니다. 68세 은퇴한 교사, 초회 선생님과 함께 1년 넘게 양발 저림 증상이 있는 인천에 사시는 분. 첫째, 마그네슘입니다. 하루에 400mg이 필요한데 산화 마그네슘이 아닌 글리시네이트 마그네슘이어야 합니다. 산화 마그네슘은 흡수율이 4%에 불과합니다. 아무 소용이 없어요. 가장 좋은 천연 공급원은 호박씨입니다. 생호박씨 3큰술이면 약 200mg을 섭취할 수 있습니다. 다크 초콜릿 한 조각과 함께 드세요. 다크 초콜릿의 성분이 마그네슘 흡수를 30% 증가시킵니다. 매일 저녁 잠들기 전에 이렇게 하세요. 둘째, 비타민 B 이식입니다. 이것은 신경 보호막을 재건하는데 매우 중요합니다. 매일 최소 1000 마이크로그램이 필요한데 여기서 핵심은 설화용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혀 밑에서 노가 혈류로 직접 들어가 약한 위산을 완전히 우회합니다. 매일 아침 알약 하나를 혀 밑에 놓고 완전히 녹을 때까지 두세요. 3주 안에 차이를 느끼실 겁니다. 셋째, 알파리포산입니다. 이것은 거의 아무도 말하지 않는 비밀 무기입니다. 신경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손상된 신경섬유를 실제로 재생시키는 강력한 항산화제입니다. 하루에 600mg이 필요합니다. 가장 좋은 식품 공급원은 간 같은 내장육과 시금치 같은 짙은 녹색 채소입니다. 하지만 솔직히 알파리포산의 경우 충분한 양을 섭취하려면 비현실적으로 많은 양의 음식을 먹어야 하므로 영양제를 권장합니다. 그러나 미네랄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압박된 신경으로의 혈류도 회복해야 합니다. 저림은 종종 신경이 경로 어딘가에서 눌리거나 압박되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가장 흔한 부위는 목, 허리, 무릎 뒤입니다. 나쁜 자세와 장시간 앉아 있는 것이 이 압박을 악화시켜
신경으로 가는 혈액 공급을 차단합니다. 여기서 9분 아침 루틴이 필수적입니다. 내일 아침 침대에서 일어나기 전에 이 정확한 순서대로 해보세요. 이제 지금 당장 당신의 신경보호막을 몰래 파괴하고 있는 5가지 음식에 대해 말씀드려야 합니다. 이것은 앞으로 몇 달 안에 영구적인 손상을 예방할 수 있는 절대적으로 중요한 정보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려는 것을 아주 주의 깊게 들으세요. 부엌에 숨어 있는 첫 번째 적은 흰쌀밥입니다. 네, 평생 매일 드셨던 주식입니다. 몸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흰쌀밥을 드시면, 특히 하루에 2공기 이상 드시면 혈당이 30분 안에 급격히 치솟습니다. 이 급격한 상승은 췌장이 엄청난 양의 인슐린을 분비하도록 강요합니다. 그 인슐린 급증은 몸속 모든 신경섬유를 둘러싼 보호막인 수초를 직접 손상시킵니다. 이 막이 없으면 신경은 절연체가 없는 전선과 같습니다. 합선됩니다. 오작동합니다. 결국 완전히 죽습니다. 저는 강남에 사시는 68세 박 여사님을 치료했는데 양발의 심한 저림 증상으로 제 병원에 오셨습니다. 걸을 때 바닥을 거의 느낄 수 없었습니다. 식단 일기를 검토했더니 매일 큰 공기로 흰쌀밥을 3공기씩 드시고 계셨습니다. 현미와 보리를 섞은 밥을 적절한 양으로 바꾼 지 6주 만에 감각이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매일의 공격을 멈추자 신경이 스스로 회복할 시간을 가진 것입니다. 2번째 조용한 파괴자는 가공 식물성 기름입니다. 지금 찬장에 건강한 식용유라고 표시된 병들, 콩기름, 옥수수기름, 해바라기유. 이 기름들은 신경계 전체에 만성염증을 유발하는 오메가6 지방산을 극도로 높은 수준으로 함유하고 있습니다. 이 염증은 뇌와 사지 사이의 신경 경로를 서서히 침식합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났을 때 손가락이 저린 것입니다. 그래서 밤에 발가락이 따끔거리는 것입니다. 이 위험한 목록의 3번째는 과도한 소금, 특히 절임 채소와 발효 반찬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들을 완전히 없애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하지만 매일 소금을 1티스푼 이상 섭취하신다면 혈관 내부의 독성 환경을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높은 나트륨 수치는 말초 신경에 영양을 공급하는 작은 모세혈관을 수축시키고 경화시킵니다. 혈류가 20%만 감소해도 손과 발의 먼 신경들이 산소 결핍으로 죽기 시작합니다. 4번째 범인은 놀라우실 겁니다. 과일 주스입니다. 건강하다고 생각하고 마시는 가짜낸 오렌지 주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섬유질을 제거하고 순수한 과일 당을 마시면 당화라는 과정을 통해 신경세포를 손상시키는 과당으로 혈류를 범람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당뇨병성 신경병증을 일으키는 것과 같은 메커니즘입니다. 이 손상을 입으려면 당뇨병일 필요가 없습니다. 일주일에 주스 3잔이면 악화 과정이 시작되기에 충분합니다. 5번째이자 가장 위험한 음식은 인공 감미료가 들어있는 모든 것입니다. 다이어트 탄산음료, 무설탕 사탕, 저칼로리 디저트. 이런 화학화합물은 신경독입니다. 신경세포 자체를 직접 독살합니다. 이런 제품을 정기적으로 섭취한 후 몇 달 만에 저림 증상이 생긴 환자들을 봤습니다. 작년에 분당에 사시는 72세 초혜 씨가 왼손을 전혀 느낄 수 없는 상태로 저를 찾아왔습니다. 셔츠 단추를 잠글 수 없었습니다. 젓가락을 제대로 잡을 수 없었습니다. 아내가 음식을 잘라줘야 했습니다. 상담 중에 그가 지난 3년 동안 매일 다이어트 탄산음료를 4캔씩 마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설탕을 피해 건강한 선택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대신 말초, 신경계를 체계적으로 독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은 이것입니다. 이 영상을 본 후 부엌으로 가세요. 내일 아침부터 이 5가지 품목을 없애거나 대폭 줄이세요. 신경은 치유되고 재생되는 놀라운 능력이 있지만 매일의 손상을 멈춰야만 가능합니다. 신경 악화를 되돌릴 수 있는 골든타임은 바로 지금, 손상이 영구적이고 되돌릴 수 없게 되기 전입니다. 이제 여러분 아주 중요한 것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지금 겪고 계신 저림, 아침에 일어났을 때 손가락의 따끔거림, 텔레비전을 보는 동안 발가락의 이상한 감각, 이것은 단순한 불편함이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의 몸이 유일하게 아는 언어로 비명을 지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분들이 이것을 무시하고 계십니다. 너무 늦기 전까지는 말입니다. 몸속에 저림이 나타날 때 정확히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경은 보호막으로 감싸여 있는데 마치 전선이 절연체로 덮여 있는 것과 같습니다. 이 보호막을 미엘린이라고 하며 온전하게 유지되려면 매우 특정한 영양소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영양소를 섭취하지 못하면 이 보호층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작은 균열이 생기는 정원용 호스를 상상해 보세요. 물은 여전히 흐르지만 여기저기 새고 약해지며 효과가 떨어집니다. 지금 여러분의 신경 신호가 바로 그런 상태입니다. 하지만 의료계가 말해주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이 신경 보호막을 파괴하는 가장 큰 원인은 당뇨병만이 아닙니다. 단순히 혈액순환 불량만도 아닙니다. 침묵의 살인자는 함께 작용하는 세 가지 특정 미네랄의 심각한 결핍입니다. 바로 마그네슘, 비타민 B10, 알파리포산입니다. 이 세 가지가 올바른 조합으로 모두 갖춰지지 않으면 신경은 밤새 스스로 회복할 수 없습니다. 저는 이것을 22년 전에 발견했습니다. 68세 환자분이 서울에 있는 제 병원에 오셨을 때였습니다. 강남에 사시는 박 씨는 더 이상 발을 느낄 수 없었습니다. 발가락이 어디에 있는지 감각이 없어서 걸을 때 아래를 내려다봐야 했습니다. 4군데 다른 병원을 다녔습니다. 혈액순환 약을 처방받았습니다. 그냥 나이 들어서 그렇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렇게 살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상세한 미네랄 분석을 실시했고 무엇을 발견했을까요? 마그네슘 수치가 정상의 40%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비율 2는 거의 없는 수준이었습니다. 몸이 말 그대로 뇌에서 발로 신호를 전달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비싼 영양제가 아니라 특정 음식 조합으로 이러한 결핍을 바로잡은 지 6주 만에 특정 순서로 먹는 특정 음식만으로 그분은 다시 발가락을 느낄 수 있게 되었습니다. 3개월이 지나자 저림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을 주의 깊게 들어주십시오. 나이가 들면서 몸은 이러한 중요한 미네랄을 흡수하는 능력을 잃습니다. 하지만 위장이 작동을 멈춰서가 아닙니다. 60세 이상의 거의 모든 사람이 매일 먹는 한 가지 음식 때문입니다. 백미입니다. 가공된 백미는 장에서 미네랄 흡수를 적극적으로 차단합니다. 여러분이 먹는 밥 한 그릇마다 마그네슘과 B12가 혈류로 들어가는 것을 막는 장벽을 만들고 있습니다. 백미가 주식인 나라에서 저림이 만연한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지금 즉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내일 아침 다른 것을 먹기 전에 생시금치 한 줌과 삶은 달걀 1개를 드셔야 합니다. 시금치를 익히지 마세요. 달걀을 부치지 마세요. 생시금치는 가장 흡수가 잘 되는 형태의 마그네슘을 함유하고 있지만 빈속에 먼저 들어갈 때만 효과가 있습니다. 삶은 달걀은 장이 비펀위를 붙잡는 데 도움이 되는 정확한 종류의 지방을 제공합니다. 30분 후에 구운 김 4분의 1장을 드세요. 밥 싸 먹을 때 쓰는 그 김 말입니다. 그 김에는 방금 섭취한 마그네슘을 활성화하는 미량 미네랄이 들어 있습니다. 3주 동안 매일 아침 이렇게 하세요. 가끔이 아닙니다. 기억날 때만이 아닙니다. 매일 아침 이 정확한 순서대로 하세요. 신경은 잠자는 동안 재생되지만 깨어날 때 혈류에 이러한 구성 요소가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신경 회복의 골든타임입니다. 깨어난 후 첫 1시간 말입니다. 그리고 아침 커피는 버리세요. 듣고 싶지 않으시겠지만 빈속에 마시는 카페인은 6시간 동안 몸이 마그네슘을 유지하는 능력을 파괴합니다. 신경이 가장 필요로 하는 미네랄이 부족한 상태로 6시간을 보내는 것입니다. 커피를 꼭 마셔야 한다면 시금치와 달걀을 먹은 후 2시간을 기다리세요. 자, 여러분, 내일 아침부터 취해야 할 정확한 단계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한국에서 23년간 임상 경험을 통해 다듬어온 방법이며 수천 명의 환자를 영구적인 신경 손상으로부터 구했습니다. 주에 깊게 들어주세요. 순서가 중요합니다. 첫째, 깨어나자마자 침대에서 일어나기도 전에 혈액순환 깨우기 동작을 하세요. 등을 대고 누워서 발가락을 얼굴 쪽으로 10번 구부렸다가 반대로 10번 펴세요. 그런 다음 발목으로 원을 그리는데 각 방향으로 10번씩 돌리세요. 정확히 90초가 걸립니다. 이것은 밤새 고여있던 정체된 혈액을 하체에서 강제로 빼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 많은 분이 아침에 느끼는 저림은 나이 때문이 아닙니다. 8시간 동안 고여있던 혈액순환 불량입니다. 이 간단한 움직임으로 아침 따끔거림이 영구적으로 되는 것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둘째, 미네랄 결핍을 즉시 해결해야 합니다. 매일 마그네슘이 풍부한 음식을 60g 섭취하세요. 아몬드 2줌, 시금치 3번 또는 고등어 2토막을 의미합니다. 적어두세요. 마그네슘은 몸의 모든 신경 섬유를 둘러싼 보호막입니다. 그것 없이는 섬유가 노출되고 손상됩니다. 절연체 없는 전선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대부분은 텅 빈 상태로 지내고 있습니다. 우리 토양에 더 이상 충분한 마그네슘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종합 비타민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실제 음식 공급원이 필요합니다. 셋째, 지금 당장 신경을 파괴하고 있는 3가지 음식을 제거하세요. 찬장에 있는 라면을 모두 버리세요. 하루에 커피 1잔 이상 마시지 마세요. 그리고 고과당 옥수수 시럽이 들어간 음식은 완전히 피하세요. 이 3가지 물질은 몸이 음식에서 흡수할 수 있는 것보다 빠르게 비타민 B를 고갈시킵니다. 비타민 B는 신경 신호가 올바르게 전달되도록 유지하는 연료입니다. 그것 없이는 뇌에서 손가락과 발가락으로 가는 메시지가 단순히 도착하지 않습니다. 넷째, 매일 저녁 척추 감압 스트레칭을 하세요. 벽에 등을 대고 서서 발을 어깨 너비로 벌린 다음 무릎이 90도로 구부러질 때까지 천천히 내려가세요. 이 자세를 30초간 유지하세요. 허리에서 압력이 풀리는 것을 느낄 것입니다. 이것을 3번 하세요. 하루 종일 신경뿌리를 짓누르고 있던 척추뼈 사이에 공간을 만드는 것입니다. 저림이 허리에서 시작해서 다리로 퍼져 내려갑니다. 말 그대로 신경에게 숨 쉴 공간을 주는 것입니다. 다섯째,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미지근한 물 2컵을 마시고 자기 1시간 전에 미지근한 물 2컵을 마시세요. 찬물이 아닙니다. 미지근한 물입니다. 찬물은 혈관을 수축시켜서 혈액순환을 더 나쁘게 만듭니다. 물은 신경 말단 주변에 쌓인 대사 노폐물을 씻어냅니다. 소통 통로를 청소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매우 중요한 것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만약 절인 증상이 6개월 이상 지속되었다면 이 방법들이 완전한 효과를 보이기까지 3, 4개월이 걸릴 것입니다. 신경 손상은 하루아침에 생긴 것이 아닙니다. 회복도 하루아침에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는 73 환자분들이 이 정확한 방법을 따른 후 발의 완전한 감각을 되찾는 것을 봐왔습니다. 제게 환자 한 분이 계셨는데 인천에 사시는 68 세박 여사님이셨습니다. 2년 동안 발가락 감각이 없으셨죠. 그저 나이 들면 그런가 보다 하셨습니다. 이 루틴을 4개월 동안 따르신 후 양말의 질감을 다시 느낄 수 있게 되었다며 울면서 제 병원에 전화하셨습니다. 지금이 바로 황금 시간입니다. 저림이 통증이 되기 전에, 통증이 마비가 되기 전에. 자연적인 방법이 아직 효과가 있는 짧은 시간이 있습니다. 지금 당장 한 가지만 해주세요. 댓글에 오늘부터 내 신경을 보호하겠습니다 라고 적어주세요. 저를 위해서가 아닙니다. 본인을 위해서입니다. 그 다짐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50살 이상의 가족분들과 공유해주세요. 이 정보는 사랑하는 분이 독립성을 잃는 것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과장이 아닙니다. 20년 동안 사람들이 너무 늦을 때까지 이런 경고를 무시하는 것을 지켜본 사람의 의학적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몸이 도움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제 어떻게 응답해야 하는지 아십니다. 댓글로 알려주세요.
김 박사의 신경 회복 방법 중 어떤 부분을 먼저 실천하시겠습니까? 5분 아침 루틴인가요? 아니면 미네랄 섭취 조절인가요? 여러분의 계획이 궁금합니다. 중요한 건강 정보를 계속 배우시려면 구독해 주시고 저림이나 따끔거림을 겪고 있어서 이 메시지를 들어야 하는 친구나 가족과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듣기만 해도 현명해지는 우리 채널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